네, 평소보다 1시간가량 일찍 이분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부터 말이죠. 자, 신의 한 수 월요일은 이분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베테랑에게 한 수 짓겠습니다. 자, 오늘도 메이크잇 강은부 센터장과 함께 할게요. 센터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비가 주룩주룩 내리고 우리 주식시장 분위기도 참 주룩주룩 그냥 비처럼 흘러내려버리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시장에 대한 만평은 어떻게 가져올 수 있을까 궁금합니다.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자, 강흥부의 신의 한 수, 오늘의 만평은 그겁니다. 베어마켓 랠리 지속성에 대한 의심 폭발이라 센터장님 요거 좀 풀어주셔야겠는데요. 네, 일단 저점 코스피 지수 2276, 2300포인트 초반에서는 2530까지 올라가는 베어마켓 랠리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 이후에는 리스크가 여러분들께서 좀 생각하시면서 대응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렸는데요. 물론 오버슈팅 구간인 코스피 지수 기준 2580 구간도 있었습니다. 2530짜리에서는 더 올라간다 하더라도 저는 응원만 하고 뒤로 빠지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단기적인 하방 포지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시장은 일단 2400을 기준으로 해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이때 포인트가 2400만 이탈하려고 하면 2470까지 그러니까 보통 지수가 움직일 때 50에서 70포인트가 하루 이틀 만에 움직이는 것은 상당한 변동성입니다. 근데 그런 포인트들이 막 움직이니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제 가는가 보구나 하고 올라가면 하락하고 또 맞아요. 바닥에서 내려가 있네 해서 들어갈까 말까 하면은 또 밑으로 좀 더 빠지고 지금 베어마켓 랠리가 더 갈 것이냐 아니면 여기서 다시 하방으로 추세로 전환할 것이냐 그런 기로에 서 있다. 네. 이런 뜻으로 한 줄 키워드를 좀 뽑아봤습니다. 그러면 단기 랠리가 조금 더 이어질 거다, 네. 아니다, 이거를 판가름할 수 있는 여부는 조금 더 지켜봐야지 이제 좀 알 수 있는 상황일까요? 네. 지금 어디에 무게를 싣지는 말까요? 일단 2530에서 46까지 오버슈팅을 가고 교과서적인 눌림 자리인 2410포인트를 저번 주 금요일 날 확인했고 오늘도 또 2410포인트에서 이탈해서 2400 초반에서 2400 테스트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기술적으로 가장 중요한 자리가 2380포인트인데요. 이 2380포인트를 확인하는 흐름이 나온다면 기술적으로 다시 2450을 향하는 반등이 또 빠르게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으나 면밀히 지켜봐야 됩니다. 일단 원달러 환율 이따 뒤에서 짚어볼 텐데 1350원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이 부분은 달러 강세, 초강세로 인한 국내 워낙 약세 흐름 때문에 지수가 이렇게 원달러 움직임이 그렇게 움직이는 것도 있지만 또 이 부분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들도 조금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하고 있고요. 네. 일단 미국 증시부터 보면서 차근차근 볼게요.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일단 고용 지표에 대한 부분들이 시장의 초관심사였는데요. 고용 보고서 나오고 나서 네. 시장은 나름 올랐어요. 네. 그냥 예상치 수준으로 나왔다. 이 정도면은 그래도 안심할 만하다 이러면서 오르다가 그냥 시간이 지나면서 쭉쭉쭉쭉 밀렸거든요. 그렇습니다. 다우지수부터 한번 볼까요? 네, 일단 지표에 대해서도 앵커님이 좋은 말씀 주셨는데 항상 여러분들 개인 투자자분들은 염두에 두셔야 할 게 뭐냐면 지수 위치에 따른 지표의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지수가 올라가 있는데 긍정적인 지표의 발표가 있다. 그러면 그거는 신호예요. 여기선 단기적으로 내려올 수 있다. 근데 지수가 바닥에 위치했을 때 경제 지표가 좋게 나왔다. 그거는 반등하는 신호이면서 또 지표가 나쁘게 나왔다 하더라도 지수가 하단에 있으면 그건 또 더 이상 나빠지지 않겠네 하고 올라가는 흐름이 있습니다. 항상 지수의 위치에 따라서 지표들을 체크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셔야 된다 말씀드리고요. 다우존스 산업지수는 현재 31,318포인트로 금요일 날 마감됐습니다. 오늘은 미국 증시가 휴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해외 선물 지수 움직임으로 봐서는 지금 약보합 상태로 움직이고 있고 국내 증시 자체적으로 전일 제가 SNS 방송을 통해서 오늘 2417포인트를 위로 올리는 흐름이 한 번이라도 나온다면 눌림 매수를 들어가실 수 있고 저점 2380 기준으로 해서 들어가실 수 있다라고 조언을 해드렸습니다. 앵커님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저번 주 방송에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눌림 매수를 가능하지만 네. 20일 동안 천천히 분할 매수하라고 말씀을 맞아요. 드렸습니다. 기억해요. 그렇게 천천히 해야 되는 이유는 시장의 변동성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방에 몰빵을 하시거나 하시면 이 하락에 대해서 좀 두려움이 있으시고 또 반등이 이번 주에 나오면은
본절에서 나오는 좀 안 좋은 현상을 여러분들이 가져가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천천히 분할 매수를 하셔야 되는 구간이라 보시고 차트 한번 같이 보시면은 7월 27일부터 7월 20일 요 구간에 그러니까 7월 셋째 주, 넷째 주의 요 구간에서 시장이 다우지수가 강하게 올라갔다가 옆으로 횡보했었던 구간이 5거래일에서 한 7거래일 정도 옆으로 횡보했었던 구간이 있습니다. 이 구간을 지금 테스트하는 과정에 있거든요. 근데 이 테스트에서 언더슈팅이 저 구간을 내려온다 하더라도 저는 다시 한번 재차 다우존스 산업지수는 32,000포인트 이상을 올라가는 흐름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기준이 이번 주에 올라갈 것이냐 다음 주에 올라갈 것이냐는 일단은 뭐 3주차, 4주차까지는 너무 멀고 저는 이번 주나 다음 주에 저런 반등세가 있지 않을까. 근데 만약에 제 시황관이 틀려서 요 셋째 주, 넷째 주 2022년 7월 달 셋째 주, 넷째 주 밑으로 툭 내려온다 하더라도 지금 거기 구간을 지금 계속 테스트하고 있거든요. 그 밑으로 내려온다 하더라도 강력 매물선이 있습니다. 이 지지 구간에서는 쉽게 빠지지 않고 밑에 파동 에너지를 보더라도 막내 에너지와 둘째 에너지 그리고 큰형 에너지는 아직 하단 에너지가 좀 남아 있고요. 막내와 둘째는 여기서 더 이상 빠지지 않겠다. 힘을 한번 모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등을 하면 여러분들 체크 포인트는 32,500포인트 정도는 다음 주, 이번 주나 다음 주에 반등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서개미 분들도 천천히 분할 매수를 좀 봐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조심스럽지만 조금 담아서 이제 모아가는 전략이 이제부터는 좀 유효한 구간이다라는 말씀 기억을 해둘게요. 환시장으로 넘어갈게요. 원달러 환율의 움직임이 오늘 정말 심상치가 않아서 와, 이 숫자를 지금 우리가 기어코 보게 되는구나라는 생각으로 원달러 환율을 보게 됩니다. 네. 1,370원 돌파, 그리고 네. 그 윗까지는 또 어디까지 열어둬야 되는 것인지 네. 참 걱정이네요. 일단은 기술적으로 이런 차트 패턴이 만들어지면 위쪽으로는 마디가가 딱 맞아떨어지는 분석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앵커님께 제가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 네. 사실 원달러 환율이 1,350원 넘어갔을 때 네. 지수가 그래도 2,300대가 아닌 게 좀 감사하다는 생각이 안 드시는지요? 한편으로는 또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거 네. 치고는 코스피가 그래도 버틴다. 이런 그 생각이요. 이유는 만약에 대한민국의 이 원화에 대한 약세 흐름이 포인트면 지수는 아마 코스피 지수는 지금 2,400 테스트가 완전 아니라 무너졌죠. 2,250 테스트라고 네.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즉 이게 무슨 얘기냐면 원달러에서 달러 강세와 그리고 위안화와 엔화의 약세 흐름 대비해서는 국내 이 원화가 여러분들 보셨을 때 1,370원이면 너무 강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원래는 만약에 미국 달러를 그대로 반영되고 국내 원화가 약세 흐름이었으면 지금 1,400원 돌파해도 상관없었을 것이다. 근데 지수의 현재 위치로 보면은 지금 저는 이런 원달러 움직임이 더 긍정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네. 원달러 환율이 만약에 그 1,350원에서 지수가 2,300이면 저도 되게 공포감이 밀려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2,276포인트도 저점을 이탈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조언을 해드릴 텐데 지금 현재 지수 원달러 환율의 움직임을 봐서는 1,370원에서 오버슈팅이 있다 하더라도 저는 1,350원, 1,330원 이런 식으로 툭툭툭 밑으로 내려오는 흐름에 원달러 차트가 좀 안정화가 되면서 코스피 지수는 여기에서 이번 주, 다음 주 정도에는 좀 다시 2,450을 그러니까 이게 선물옵션 동시만길에 이 기관과 외국인의 미스터 마켓 포지션이 상방하방 다 먹겠다라는 포지션 때문에 이런 움직임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달러 환율은 너무 현재 저희들이 1,350원 넘어갔을 때는 원달러 인버스 ETF에 지금 분할 매수를 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참고하셔서 그렇게 대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위로는 굳이 제가 말씀드린다면 1,395원에서 1,405원 정도 거기를 고점으로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1,350원이 그 자리를 위쪽으로 가지 않고 1,350원을 터치하는 순간 일단은 원달러 환율은 1,330원까지는 좀 속도감이 있게 하락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환율에 대한 인버스에 베팅을 하고 계시다고요? 맞습니다. 예, 원달러 환율 차트가 여러분들 차트 화면 보시면 우상향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원달러 네. 차트가 이게 꺾일 때 수익이 나는 ETF가 있습니다. 검색해 보시면은
뭐 여러 자산운용사에서 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우리만의 통화가 약세를 보이는 건 분명 아닙니다. 달러 하나가 강하면서 다른 통화들이 모두 밀려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 주 우리가 봐야 할 포인트 가운데 ECB 통화정책회의도 있죠. 분명히 금리를 올릴 텐데, 공격적으로 올릴 텐데, 그러면 유로화의 이 움직임은 어떠될지, 상대적으로 달러는 좀 약해질런지 이런 부분도 바라보는 이번 한 주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한번 지켜보죠. 네. 한 시장 지켜보고요. 이번에는 코스피로 넘어가겠습니다. 앞서 네. 살짝 말씀 주시기를 코스피 기준으로 2,417? 네. 한 번이라도 터치하면 눌림 매수 가능하다라고 네. 말씀 주셨었다고요? 맞습니다. 오늘 그래도 장 초반에 넘기는 했었잖아요. 너무 천만다행이죠. 만약에 2,417포인트가 어떤 구간이냐면 차트 화면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8월 29일 날 저점 자리가 2,417포인트입니다. 이게 제가 차트를 확대를 좀 해보면 2,417포인트가 이게 기술적 분석으로 어떤 책에도 나와 있는 저만의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2,400 그 전에 저점을 찍고 반등을 했었던 시작점이 어디였냐가 중요한데요. 그날이 바로 8월 29일 저점이 2,417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주가지수가 2,473포인트에서는 단기 매물대 저항 구간이기 때문에 레버리지 ETF도 단기 트레이딩에서 청산을 했었던 시황을 드렸었는데 2,470포인트에서 바로 지금 9월 5일 시가가 2,410이었는데 시작하자마자 2,417포인트를 그전 저가를 살리고 그다음에 슈팅으로 2,424까지 갔다가 내려왔습니다. 이 얘기는 파생적으로 정밀적으로 좀 분석을 디테일하게 하면 상방 콜옵션에 대한 그러니까 파생 포지션에 대한 투자자들이 그러니까 기관이나 외국인 포지션이겠죠. 2,417 넘어가는 구간에서는 콜옵션을 또 수익 청산할 수도 있고 그 올려서 풋옵션을 매집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게 기술적으로 여러분들도 공부해 보시면 좀 도움이 되실 텐데 일단 2,417을 살렸다는 뜻은 2,380까지 열어놓고 다시 2,417포인트 이상으로 반등할 수 있는 트레이딩 관점에서 볼 수 있다. 근데 사실 지수가 지금 2,530에서 거기서 정말 저희 머니투데이 방송에서 열심히 쫓아오시면서 2,530 올라오면은 그때 올라오면 현금 확보를 해야지 하지만 막상 올라오면 네. 현금 확보를 잘안 돼요. 하기가 네. 어렵습니다. 그리고 2,530 이상도 올라왔잖아. 혹시 강 센터장 시황이 틀렸을 수 있지 않을까 했지만 오버슈팅 이후에 이렇게 내려왔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께 이렇게 사실 많은 분들께서 보시는 이 방송에서 이렇게 시황을 상방으로 이렇게 갈 가능성, 하방으로 내려갈 가능성 얘기한다는 게 사실 엄청난 부담감이 있습니다. 앵커님도 아시겠지만 이 부담감을 갖고 있지만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거는 확률적으로 경우의 수십 가지를 분석해서 확률적으로는 하방 쪽이냐 상방 쪽이냐 이런 경우의 수를 분석해서 여러분들께 조언을 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그렇게 해서 강력하게 얘기했을 때는 틀릴 수도 있지만 비중 관리는 좀 신경 써 주십사 이렇게 해서 개편하면서 제가 이런 여러분들께 좀 네, 말씀을 네. 드리면서 또 다시 지수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좋아요. 그래서 2,400포인트를 오늘 이탈을 순간적으로 했어요. 2,399. 그러니까 만약에 오늘 미국 증시가 열렸다면 하락했으면 바로 내일이 매수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구간이었고 근데 미장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외 선물 증시가 그렇다고 해서 확 밀리지도 않고 그냥 보합선에 위치했다는 것은 내일 증시 보고 만약에 불안하신 분들은 현금 갖고 있는 거 30에서 50%는 다 움켜쥐고 계실 텐데 내일 미장 열리고 내일 모레 미장 보이고 그래서 이번 주 수요일부터 적극적인 추가 매수를 하신다면 다시 네. 지수는 반등 국면으로 가지 않을까. 그리고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2,450 이상으로 원래 가는 구간이었는데 바로 며칠 전에 2,473포인트까지 올라가면서 그 조건을 부합을 시켰어요. 그러면서 하방으로 내려왔거든요. 이 얘기는 좀 어려운 얘기라서 제가 풀어서 말씀드리자면 파생 포지션에서 2,450 이상 70포인트까지 가까이 올라가면 그들이 콜옵션을 정리하고 풋옵션으로 가는 스위칭 구간이었는데 그 조건이 부합이 돼서 그들은 수익을 크게 내고 하방 포지션으로 또 수익이 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상방 먹고 하방 먹고 있고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힘들고 이런 게 늘 반복돼서 늘 안타까움에 지금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400포인트 초반 자리에서는 2,380까지는 마음으로 열어놓으시고 2,380 막상 내려오면 2,400 깨졌네 해서 무서움에 또 많은 미디어에서 뭐 이제 하락으로 가니 많이 뭐 네. 이런 얘기가
쏟아지면 그때 보시고 그것도 불안하다 하시면 2,410포인트를 살리는 것을 보고 들어가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러면 이번 주와 다음 주까지는 어디까지 단기 반등을 보시면 좋냐 2,450에서 70포인트 사이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선물옵션 동시만기가 좀 지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우리가 모르는 그 세력이라는 작자들이 네. 위로 가는 구간 먹고 아래 떨어지면서 또 먹는 동안 우리는 위로 가는 사이에 낙폭 줄였다 더 가겠지 하다가 못 팔고 지금 낙폭을 다시 키우고 있는 형국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 잘 따라오시면서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의 정말 분할 매수를 의미하시긴 그렇죠. 했습니다만 네. 조심스러운 전략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전략 한번 수립을 해보십시오. 네. 계속 보겠습니다. 이제는 삼성전자 네. 이어도 다시 한번 볼까요? 맞습니다. 삼성전자는 제가 저번 주 방송에서 삼성전자를 앵커님께서 물어봐 주셨을 때 제가 삼성전자는 짧게 말씀드리고 현대차 잠깐 좀 맞아요. 봐드리겠습니다 하면서 네. 현대차를 접근하셔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현대차는 그때 그 방송 이후에 단기적으로 20만 원을 돌파하는 흐름과 오늘도 또 견조한 강해요. 흐름까지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 반도체 섹터가 결국에는 하반기에 의외로 시장을 받치는 흐름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지만 되게 더디게 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지금 58,500원에서 57,500원까지 내 투자 비중은 10% 정도는 들어갈 수 있지만 57,500원을 이탈한 구간에서는 일단은 포지션을 지켜보시고 다시 58,500원 올라오면 추가 매수 전략이 가능하되 6만 원 초반 정도 오면 또 단기적으로 청산해야 됩니다. 그러면 6만 3천 원까지도 시황관이 있었는데 그전에 6만 2,600원을 가면서 6만 3천 원을 우리가 포기하고 6만 2,500원짜리에선 정리합시다라는 조언을 SNS 방송에서 해드렸지만 이 머니투데이 방송에서는 그게 시간차 때문에 놓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5만 8,500원, 5만 7,500원 요 사이에서는 10% 비중 그리고 57,500원 이하 내려왔을 때는 일단 관망 다시 58,500원 올라오면 더 이상 안 빠지고 다시 6만 원대를 살릴 수 있겠구나라고 기술적으로 보시면 되는데 그러면 여기서 더 빠지면 추가 매수해도 되나요?라고 봤을 때 다음 주 제가 방송 월요일 날 나왔을 때 그런 부분을 조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추가적으로 제가 현대차에 대해서 조언을 해드렸으니까 짧고 굵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차는 삼성전자를 추가 매수할 자금이 있으시면 현대차 눌림 매수를 접근하시라는 조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그냥 매수요. 삼성전자를 그냥 계속 하고 싶습니다 하면 하셔도 되는데 좀 약간 나는 분산 투자해보겠다 하시면 현대차 눌림 매수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9만 한 7천 원에서부터 18만 7천 원으로 레인지를 길게 잡으시고 그 구간에서는 좀 모아가시는 전략을 조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표치는 21만 원은 좀 이번 주나 다음 주에는 좀 넘어가지 않을까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현대차에 대한 긍정적인 얘기들은 매주 듣게 되는 것 같아요. 아직도 네. 살아있습니다. 3전보다는 저희 이제 현대차 쪽으로 눈 계속 돌리고 있을 거고요. 눌림 매수 구간 확인을 하시고요. 또 우리 단기 목표 구간까지도 한번 확인을 하시면서 야금야금 우리도 한번 먹어갑시다. 뭐 개인들도 위아래 다 먹고 있어요라고 유튜브 채팅창에서 글 남겨주셨는데요. 아주 잘하고 계시고요. 혹여나 나 너무 어려워 하시는 분들도 저희 코너 함께 하시면서 시장 대응 전략 잘 짜보시죠. 메이크잇 강은보 센터장과 함께한 신혜연 수였습니다. 센터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